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183번입니다. 김기영의 세 번째 시, 피치의 이동. 이 시는 상징학 연구소 2024년 본문에 나온 시를 내가 지금 9편째 읽고 있는데 마지막 9편째 시입니다. 피치라는 단어가요. 피치가 원래 여기서는 개 이름으로 나오는데 피치란 단어의 원래 사전의 뜻은 나사를 한 바퀴 돌려서 나가는 건 이제 한 피치 한 피치 그죠? 그 한 피치 그걸 말하는 거고 또는 어떤 일을 되풀이하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행하는 속도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단계 그죠? 그거를 피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가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피치의 이동은 움직임이죠. 움직임. 근데 이 피치의 이동이 왜 내가 그런 식으로 다른 의미를 했냐면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물론 걔가 이사 갔다, 이동했다, 이사 갔다,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뜻이에요. 있던 개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런 식의 이게 가장 산문적인, 이게 산문적인, 음, 음, 표현이라면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렇다면 피치의 이동이라는 이런 피치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동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은유, 그지? 메타포, 그죠? 은유, 비유, 어? 그 성격이 강한 언어로, 즉 시의 언어로 썼을 리가 없잖아. 왜 썼냐고. 그게 문제죠. 시의 이동. 피치라는 단어는 단순한 개의 이름이라기보다도 피치라는 뜻이 갖고 있는, 그지? 한 피치 한 피치 이렇게 단계를 하나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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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죠? 피치 딸깍 딸깍 단계를 이동하는 거죠. 그지?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단계. 그죠? 어, 그걸 흔히 말하면 이동이 되죠. 이동이라는 그 개념어를 썼단 말이죠. 단계고 피치라는 이동이라는 개념어. 그지? 썼단 말이에요. 그 피치의 이동이 단순한 개가 예를 들면 여기 피치는 뭐 넓고 먼 동네로 떠났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피치의 이동으로 일부러 썼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일부러 썼냐? 이게 이제 이 시를 읽는 질문이죠. 그치? 그러니까 산문적 표현인 개가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 갔다, 가버렸다. 라는 얘기로 쓸 수는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시의 언어를 왜 썼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그 산문적인 건데, 점심 산책길 중간에 있는 공장에 사는 개. 그러니까 천지사실 중간에 보면 공장에 개가 한 마리 보통 개 한 마리 지키죠. 개를 공장을 지키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피치였단 말이죠. 피치는 묶였고 컸고 무거웠으며 거기까지는 분명히 보통 얘기예요. 근데 꿈속을 다니는 출몰의 개였다. 요게 이제 다른 말이죠. 꿈속을 달리는 출몰의 개였다. 요것도 재밌어요. 꿈속을 다니는 출몰의 개. 누구의 꿈속이에요? 내 꿈속. 응? 화자, 페르소는 꿈속. 응? 꿈속에 출몰한. 그죠? 페르소나라고 말하지만 시인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피치가 그냥 단순한 개가 아니라 페르소나, 화자 또는 시인의 꿈속에 출발하는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성이 단순히 공장에 있다면 그냥 공장을 지키는 개, 그죠? 공장을 지키는 개였을 텐데 거기다가 커마를 치고, 그죠? 커마를 치고 현실의 상황에다가 헛말을 치고 뒤에 붙였어요. 요거는 여기 뒤에 붙인 거죠. 접속된 얘기가 꿈속을 다니는 출몰의 개였다. 출몰의 개. 그래서 이 출몰의 개였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앞에 요런 그 피치라는 개, 현실의 개, 그 현실의 개를 소개한 이유, 근거, 어, 그거가 되는 거죠. 내가 왜 피치라는 개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내 꿈속에 또는 누구의 꿈속인지 모르지만 이 꿈속을 다니는 출몰의 개라는 말은 우선 페르소나 시인의 꿈속에 출몰하는 개라는 건 확실하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개가 되는 건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 개가 시인의 어, 꿈 등 내면뿐만 아니라
자, 다른 사람, 독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예, 내면에 출몰할 이유가 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왜 출몰하는 거지? 라고 그거를 이 화자 페르소나가 하고 있고 그걸 읽는 독자들은 질 궁금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요게 이제 이거를 읽을 이유이기도 하고 이거에 공감할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했을까 봐. 아니, 이야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고, 이건 현실이죠. 그죠? 이건 앞에 현실이에요. 그래 놓고 요 뒤에 커마가 있는데, 이제 커마를 안 쳤어요. 근데 커마를 사실은 쳐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커마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위에다 커마를 친 것처럼 이번에도 커마를 쳐야 되는데, 뭐냐면 나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는 화자죠. 나는 화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갈 수 있는 생각과 말에 대해 고심하였다 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이어갈 생각과 말에 대해서 고심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페르소나이기도 하지만 이면서 시인이니까. 시인이라면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을 그냥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로 그거를 이어갈 만한 생각과 말을 만들어내는 게 시인이잖아요. 그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보통의 평범한 시적 상상력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이지만, 응? 그지? 그렇죠. 어, 시인의 시적 상상력의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 사건. 이때 사건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에, 어, 견고한 세상에 구멍을 내는, 틈을 만드는, 어? 그래야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죠. 고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적 상상력의 세례를 받으면 견고한 세상에 틈을 만들어가는, 응? 그다음에 창조해내는, 응?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과 말에 대해 고심하였다. 피치는 구멍이다. 어, 피치는 구멍이다. 고로 구멍은 피치겠지만 내가 실은 구멍에 앉아 있으므로 구멍은 피치와 나이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피치는 그게 뭔가 구멍이라고 이거는 이제 피치 이퀄 구멍을 했단 말이죠. 음.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나무의 대응은 트리죠. 이건 뭐야? 이건 번역의 상황에서, 그지? 번역의 상황에서 1대1 대응이죠. 실제 나무하고, 언어 나무. 이러면, 이거는 언어 차원의 대응, 1대1 대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존의 요게 기존의 1대1 대응일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건 나무, 소나무, 그럼 이거, 황금소나무예요. 그럼, 이거 황금소나무군요. 응? 그거의 언어, 현재, 언어 체계의 그 기반이란 말이죠. 1대1 대응은. 그지? 그 1대1 대응은,
언어 체계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피치는 구멍이다. 고로 구멍은 피치겠지만, 이거는 피치는 구멍이다. 고로 구멍은 피치겠지만, 이게 좀 약간 말이 이상하죠? 언제 누가 피치를 구멍이라고 그러기로 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피치는 강아지잖아. 개잖아. 그죠? 피치는 구멍이 아니라 개예요. 그치? 개의 이름이잖아. 개란 말이야. 피치라고 부르는 개의 이름이지만, 1대1 대응으로 말하면 개의 실체란 말이죠. 개라는 존재란 말이죠. 개의 존재란 말이에요. 응? 피치야. 그럼 피치가 온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말하면 피치 자체가 개의 이름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피치는 개다.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1대1 대응이에요. 일상적인 1대1 대응. 예? 일상적 언어의 체계에 의한 1대1 대응일 텐데 피치는 구멍이다. 고로 구멍은 피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일상적인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시인이 만들어낸 대응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유예요. 은유. 은유의 체계의 대응이에요. 이거는 은유 대응. 비유. 의 대응. 1대1 대응이에요. 비유의 세계. 무슨 소리냐면 당신은 장미예요. 당신은 장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잘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낭만적 사랑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건 이성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인위적인, 이상 세계 속에서 당신은 사랑이고, 당신은 오드리 헵번이고, 당신은, 뭐, 요새 이쁜 여자가 누구야? 김고은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김고은이보다 더 예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 세계지만 시의 세계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시적 상상력의 세계는 음, 이겠지만 시적 상상력의 세계는 음, 새로운 기존의 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의 창조 과정입니다. 지금 창조예요, 창조. 거기서 창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피치는 구멍이고 구멍은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또 나갔어요. 뭐라고 나가냐면 요건 예고, 그죠? 어, 뭐라고 나가냐면 피치는 피치는 음, 피치는 구멍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고로 구멍은 피치겠지만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실은 구멍에 앉아 있으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있는 앉아 있는 세계의 이름이라는 거. 피치가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이 세계 내가 세계의 이름이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피치가 구멍이다. 아, 그래, 구멍이라고 말하자.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 뭐, 당신은 장미야라고 말도 하는데, 뭐, 피치가 구멍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해. 그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은 구멍에 앉아 있으므로, 사실은, 내가 사실은 구멍에 앉아 있으므로, 구멍은 피치와 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치, 나, 구멍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피치는 구멍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피치는 구멍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나하고 피치가
같이 앉아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피치와 나는, 피치와 나는, 피치는 내가 아니라 공장에 사는, 산책길 중간에 있는 공장에 사는 개예요. 그치? 그러면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잖아. 모르는 개야. 그치? 모르는 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피치는 구멍이다. 구멍은 피치, 고로 구멍은 피치겠지만, 내가 사실은 구멍에 앉아 있으므로 구멍은 피치와 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구멍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구멍이라는 이유 세계를 중심으로 치와 나는 뭐예요? 관계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가 깊다. 깊다. 뭐 구멍은 피치와 나이다. 이게 너와 나는 그러니까 애인이죠. 거의 뭐 애인. 그죠? 구멍은 피치와 나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다 정도가 아주 깊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던 이 산책길의 중간에 있는 공장에 사는 개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저 지구할 수 남이 아니다. 응? 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피치가 넓고 먼 동네로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음, 피치가 넓고 동네로 떠났다 했다는 사실은 그냥 죽을 소식이 아니라 이 현재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즉 나의 현재 상태를 이 안위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고, 갔다, 그거 맞아, 오케이. 근데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두고 내가 어떻게 돼요? 이어갈 수 있는 말과 생각에 대해 몸이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응? 이어갈 수 있는 말과 상태에 대해서 고심하였다라고, 어, 그렇죠? 왜 고심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상적으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공장에 사는 개였는데도 뭐 첫눈에 사랑할 수도 있고, 인연이라는 게 그렇죠. 요새 어, maybe, 아마도, 음, 요새, 무슨 영화지, 그게? 패스트 라이브즈? 라는 영화에서 잘 설명한 인연, 보기만 시켜도 인연이라니까, 때문인지도, 인연이라고 내가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요 말이 이해가 돼. 나는 피치를 밀쳐내는 자가 아니다. 나는 피치를 밀쳐내는 자가 아니다. 즉, 치가 멀리 가버렸으니, 보고 싶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내 개도 아니고, 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 응? 속에서 밀쳐내버리는 수밖에.
어? 왜냐하면 그런 이별의 슬픔을 안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라고 어떻게 했어요? 말하며 숨겨버릴 수도 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작정이다. 이런 작전. 어? 그 말이 그렇게 피치를 밀쳐내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말에 이런 말이 들어야 돼. 필치 밀어내고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피치보다 더 슬픈 자도 아니다. 이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치와의 인연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냐면, 응? 피치가 얼마나 슬픈지,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까지 느끼고 있기 정말. 그러니까 피치보다 더 슬픈 자도 아니다. 정작 슬픈 사람은 피치 당사자일 테니까, 그지? 피치가 더 슬퍼할 거란 말이지. 그걸 느끼는 거야. 응?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고. 그래서 온갖 생각과 말이 마음속에서 난무하기 시작하면 그 슬픈 이별을 잃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슬픔이에요? 아주 말 못할. 하지만 말할 처지는 못 되는 거죠. 아, 피치를 왜 보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이렇게 되겠죠. 그지? 아, 지나가다 가끔 이제 걔를 보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맨날 산책길 중간에서 그 묶여있는 걔를 봤거든요. 근데 내가 걔를 얼마나 그 신경 썼는데 당신 왜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슬픈 이별인 거예요.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피치를 도구 삼아. 뭐의 도구 삼아요? 시적 상상이. 도구 삼아. 당연히 시적 상상의 도구를 삼을 수 있어요. 그지? 온갖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산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산문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죠? 음. 산문적으로,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어, 말도 안 된다고 여길 테니까. 말도 안 된다고 여길 테니까, 시적 상상력의 도구를 삼는 거죠. 시퍼런 파도를. 사치를 보면서 시퍼런 파도를 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다 바라보게 되는 큰 나무 꼭대기. 네. 불현듯 쪼개지는 세찬비를. 그치? 그다음에 살아간다는 현상의 전후를 이제 막 전화를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누구인지 밝혀내는 싸움 같은 대화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시적 상상력의 도구는 이게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김비영 시인의 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론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시론이냐면 그 이 시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하려는 시적 상상력의 작업 목표는 우리 작업 목표 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설명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시퍼런 파도. 시퍼런 파도 우리 동해안 바다 같은 데 보면 시퍼런 파도를 보죠. 시퍼런 파도를 본단 말이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시적 감흥이 생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어떤 음, 시적 감흥이 생기는 시퍼런 파도. 그런 것과는 이 시퍼런 파도 보면 시적 감흥이 생기잖아요. 또 물끄러미 바라보면 큰 나무 꼭대기 큰 나무 꼭대기 있단 말이에요. 꼭대기를 확 바라본다고. 이것도 감흥이 좀 생기잖아요. 일상을 벗어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을 벗어난 경험을 하죠. 그것도 일상의 경험을 벗어났으니까 산문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여기잖아요.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큰 나무 꼭대기를 왜 보게 돼요? 이제 여행 갔을 때 또는 무슨 이렇게 걷다가, 그죠? 산길을 걷다가, 보통은 아니죠. 또, 불현듯 쪼개지는 세탄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렇게 불현듯 쪼개지듯, 하늘이 쪼개지듯, 그죠? 불현듯 하늘이 쪼개지듯 내리는 세찬비로 인해, 응? 일상의 이동이라고 아까 썼잖아요? 이동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제한을 받으면, 응? 내리는 비를 보면서 황념에 젖게 되는데, 그 정도의 국민적 상상력의 세계를 벗어난 경험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응? 되게 시적이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이 정도로 내가 실 쓰고 있는 거 아니라. 이 정도 갖고 내가 실 쓰는 게 아니야. 또 살아간다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일상적인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긴 좀 어렵죠? 살아간다는 현상의 전후.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 살아간다는 현상. 즉 일상에 어? 살아간다는 현상. 즉 일상의 삶의 전후. 즉 삶과 지구 또는 삶의 의미. 응? 명상하는 철학적 응? 종교적 음, 사고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원을 넘어선 게 상상에게 영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부정이거든요. 이걸 설명한다는 게 아니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떠냐고 이것도 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김기영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살아간다는 현상의 전도를 설명하는 거 이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누구인지 밝혀내는 싸움의 대화가를 응?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피치라는 개의 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피치라는 개를 내가 이렇게 뭐 간거를 왜 신경을 쓰냐면 이 정도 차원을 훨씬 넘었으니까. 그죠? 피치가 무슨 얘기하나? 진작에 피치가 떠났다면 우리가 이제 만날 것이라 여겼을 뿐이다. 진작에 피치가 떠났다면 요건 좀 어려운 구문이에요. 요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구문인데 이게 왜 떠났다면 우리가 이제 만날 것이라 여겼을 뿐이다.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질문해야 될 것 같죠? 진작에 피치가 떠났다면 이제 떠났지만 요거는 이제 떠났지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제서야 피치가 떠났지만 진작에 떠났더라도 응? 우리는 같은 구멍에 있으니까 이제는 만날 것이라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의 독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겠다. 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 수 없죠?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좀 더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겠죠? 정확히 구멍에서, 정확히 구멍에서. 왜? 구멍에서가 뭐예요? 여기서 구멍이라는 말은 아까 위에서 정의한 바 있어요. 뭐라고? 구멍은 빛이 활동이다. 응? 그러니까 정확히 구멍이 있는 구덩이.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구덩이는 뭐냐면 여기 땅이 움푹 파인 곳이죠. 응? 구멍의 충청방언이에요. 구멍과 구덩이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멍보다 좀 큰 거겠죠. 구멍이 있는 구덩이. 요 말은 지금 말이 이게 있는이에요? 있는이에요. 있는 이어가는이죠. 요거는 이어가는, 그지? 구멍이 이어가는 이라고 우선 해석되지만, 음? 그죠? 우선 있는 이어가는이잖아요. 해석되지만 어떻게도 여겨져요. 있는의 오식일까라는 의문도 드는 구절이다. 그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구멍을 잇는은 묻지만 구멍이 있는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말이에요. 말이 좀 이렇게 얽혀요. 그지? 구멍이 있는 구덩이. 어려워요, 이 말. 이거 도대체 잘못 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갖고 있죠. 원제를 자꾸 찾아봤어요. 그래서 있는 애 오식일까? 라는 의문도 들지만 우선 이어가느라고 해석해도 우선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요 있는이란 말이 말은 좀 안 되는데 그 뒤에가 있어요. 구더기가 있는 여름이라고 있어요. 이때는 구더기가 있는 여름일 때 구더기가 있는 여름보다는 어? 구더기가 있는 구더기가 뭐야? 그 여름보다는 너무 산문적이에요. 이런 산문적 표현보다는 구더기가 있는 즉 여름 즉 구더기가 이어가는 여름 이란 시적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어울리냐면 더 적절한 것 같은데 그건 구멍은 피치와 나이다. 라는 라는 음, 주장 때문.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적 비유의 주장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시인 또는 페르소나가, 구멍 또는 구멍보다 큰 느낌을 주는 구덩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멍이 붙는. 그지? 구덩이를 강조하는 건 시와 내가 함께 구멍이기 때문이다. 피치와 구멍이라는 게 나도 있고 피치도 있고 두 개가 함께 다 구멍이라고 했으니까 이어지겠죠. 그치? 그게 만나야겠죠. 즉, 이 피치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함께라고 그랬지만 함께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지? 구멍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어지는, 있는, 이어질 피치와 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한여름이란 말이죠. 한여름인데 그 여름이 지금 이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진짜로 이어질지 않지 모르지만 구멍이 같이 있게 되니까. 장미가시가 길을 막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미가시가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 왜 길을 막냐면 우리가 이어질 길을 막는 거죠. 그죠? 장미가시가 이어질 길을, 있는 길을 막는 거죠. 이어진다면, 다시 찾아간다면 장미가시가 막을 수 있겠죠. 얼굴에 불끈 땀방울. 어? 그거 있지만 얼굴에 불끈 땀방울을 가지고 세상을 버린 것 같은 표정으로. 왜? 너무 절박하니까.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어? 여기서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하고 우리가 이제 만날 것이라 여겼을 뿐이다. 하고, 그지? 요거는 과거고, 피치가 떠났다면, 과거의 피치고, 과거에 우리가 헤어짐이고, 이어져 있는데, 요거는 미래죠.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이든, 응? 그러니까,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는 과거, 미래 시제고, 우리가 이제 만날 것이라 여겼을 뿐이다. 응? 과거 시제의 사건이든, 응? 아니면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버린 것 같은 표정은 의지의 표현이죠. 는 미래 시제의 사건이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진리는 초시간적이니까. 진리는 초시간적이에요. 어떤 진리가 그래요? 신성과 신의 성령과 인간이, 인간의 영혼이 만나는, 합일하는, 음, 세계, 초시간적이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크로노스, 인간의 달력, 시계가 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관이 거의 되지 않으니까. 그지? 즉,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언할 수, 위치가 뭔지 나왔죠, 이제. 위치는 어쩌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신성, 응? 인간, 페르소나, 시인의 영혼이 합일하여 응? 지고, 글리스, 꼭, 그, 아데르는 신성의 이름이 지고, 물론 공장에 잡힌 개였지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응? 개처럼 지금 예수님처럼 지가 응? 신성의 성령의 통지, 성령의 그 내려오심 이 모습이라고 아니라고 그리고 수 연들이죠. 피치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물러난 곳, 머리칼처럼 헝클어진 각자의 저녁 앞에서 물끄러미 걸어갈 자의 모습은 까닭도 없고 약속도 없는 것 아닌가. 이걸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한 설명이 길어서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뭐예요? 피치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이라고 응? 피치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이라고 어, 말하면서 말로 표현하면서 피치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뭘로 느껴져요? 이 두 개는 내가 사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표현하면서 어? 또 내가 서로 다른 구별되는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은 구멍은 피치와 나이다라는 기본 전제 때문에 피치와 내가 한 곳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현실 세계 속에서 이사간 치와 내가 곳에 있는 듯 하지만 또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게 뭐예요? 실적 상상력에 응? 상상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물러난 곳이. 벌처럼 헝클어진 각자의 주먹 앞에서 물끄러미 돌아갈 자의 모습은 까닭도 없고 약도 없는 거 아닐까. 돌아가고 뭐 돌아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까닭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응? 까닭도 약속도 없다. 돌아가고 물러가고 또 서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음, 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의 상관이 물밑들이 밀려와. 무슨 소리 하면 보통 상관없다 이런 말 쓰죠. 관계가 없다. 상관은 음, 상관없다. 관계없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라고 쓰는 구문에서 상관은 서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응? 상관. 서로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서로 관계가. 그러니까 상관없다, 관계없다라는 구문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런 관계없다, 상관없다의 구문에서 예, 상관이 있다로 어, 사용되면 쓰이면서 음, 바깥에 일어난 일들의 상관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소열이들 세계의 세계 속에 합이란 유니티 하나가 된 시와 나는 어? 음, 이 공간 개념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그죠? 공간이나 시간 개념, 그러니까 일상세계의 현실과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아직 일상세계 속에 치도 나도 존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관이 물밀듯이 밀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상관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개의 피치의 목줄을 주고 걷게 합니다. 그지? 나는 오랫동안 피치와 걷는다. 그래서 피치와 걷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는 이런 시적 상상력에 의한 합일의 관계는 일상 현실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른데, 응? 이건,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피치의 힘으로 행진이라는 별로 표현됐어요. 이란 표현으로. 즉, 즉, 네 개의 피치의 목줄을 빤다는, 하는, 걷게 하는 현실 세계의 모양과 달리, 실제로는 피치의 힘으로 이 관계의 현실적 세계 속에서의 행진이 진행되면 또 다른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죠. 대표적인 건 요거죠. 둘이 작정하고 걸으면 나팔 소리 들리리. 말하듯 일상 세계 속의
걷기가 아니라 속에 낯갈 소리가 울리는 실행할 수 전혀 다른 걷기고, 그죠? 전혀 다른 걷기고, 전혀 다른 삶의 표현이죠. 그런 성취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맞어요. 빛에서는 은빛, 회색빛, 은빛, 회색빛. 이건 이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색은 은빛, 회색빛. 이거는 현실에, 응? 현실 세계의 빛이 묘사예요. 응? 빛이, 계획이 묘사. 현실 세계도 지금 금방 현실 세계 속에서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빛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저거 같아요. 멀리 가버린 게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게입니다라는 거죠. 조약돌처럼 고요하고, 조약돌은 말이 없죠. 이것도 현실 세계. 근데 현실 세계 설명하는데 조약돌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썼죠. 직유법. 그죠? 은유의 직유법 중에 하나인 처럼 사용하는 직유법. 비유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데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조약돌처럼 조약돌은 땡글땡글 하면서도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 네 줄만 남았어요. 나는 이 출몰의 개를 따라서 그래서 출몰이라고 쓴 거예요. 이 피치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출몰의 개예요. 왜 출몰의 개냐면 출몰의 개인 이유는 뭐냐면 현실 세계의 뭐랄까 음악을 감옥을 뭐 누구한테 그리고 페르소나 시인에게 충분한 계획이기 때문에 즉 현실 세계의 함과 현실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신성과 합의할 수 있을 지적 상상력의 세계를 열어젖힌 계기가 계기가 되었다. 그 계기의 출몰. 그래서 출몰의 개예요. 그냥 개가 아니라 출몰의 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출몰한 거죠. 진짜로 출몰한 거예요. 또 팍 나타난 거죠. 응? 갑자기 출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출몰의 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출몰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한참 놀라움을 맞이, 경악을 맞이. 그지? 그러니까 누굴 맞이해요? 놀라움과 경악에 놀라움과 놀라움과 경악을 가지고 위한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그죠? 놀라움과 경험을 가지고 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피치의 현실이 있었어요. 피치라는 개의 현실을 통해 넓고 먼 자리에 앉아 넓고 먼 자리를 찾아낸 거예요. 좁고 먼 자리가 갑자기 확 눈앞에 온 거죠. 앉아 있고 실려 있고 맞닥뜨리고 어? 이게 이제
피치라는 개에 대해 시를 쓴 이유고, 그 개가 피치라는 현실이 있었는데, 그 현실의 개를 통해서, 어?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넓고 먼 자리에 앉아, 여기서부터,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출몰의 개를 따라서, 참, 놀라움을 맞이, 경악을 맞이, 피치의 현실을 통해, 넓고 먼 자리,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넓고 먼 자리, 이제 시를 써야 돼. 앞으로 계속해서 피치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앉아. 게 되고 실려가게 되는 거고, 그죠? 맞닥뜨리 되는 거.